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BMW 차량이고요. 자, 일단 차주님 굉장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기 간단하게 예. 자기소개 좀, 그냥 나이랑 사시는 지역만. 저는 남양주 다산동에 살고 있고요. 예. 나이는 39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거 차량명이랑 연식, 예. 등급, 트림, 선택 옵션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20D고 21년식이고 제가 구입한 건 작년 12월에 구입을 했고요. 네. 그 620D 럭셔리. 럭셔리. 예, 맞습니다. 이제 BMW 6GT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제가 이제 약간 엔카를 지금 보니까요. 예. 디젤이 요거 일단 디젤이지 않습니까? 맞죠? 후륜이 있고 사륜이 직 있는데 예, 예. 요거는 후륜이잖아요. 후륜입니다. 혹시 후륜을 하신 이유가 좀 있다면은? 가격 차이가 좀 있어서. 그래요? 엑스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 한 400 정도가 좀 더 비쌌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뭐가 더 좋냐. 장점은 엑스드라이브가 좀 더 안정적이다 그런 장점이 있지만은 네네. 후륜 같은 경우는 좀 주행감이 더 좋다 그런 얘기도 있어서 네. 딜러 얘기로는 크게 안정성에 크게 차이 없다. 네. 저도 이제 후륜은 처음이지만은 나쁘지 않고 주행감도 괜찮고 네. 그 가격 더 주는 것보다도 그냥 이제 이것도 나쁘지 않아서 이걸로 선택했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620D 럭셔리와 M 스포츠. 예. 예, 혹시 럭셔리로 하신 이유가 좀 있다면은? 사실 가성비 때문에 그런 건데. 가성비? 근데 네. 이제 디자인은 M 스포츠 같은 경우는 앞에 그 그릴 밑에 이제 그 디자인이 네. 좀 다르고 네. 그리고 그 브레이크가 예. 그 약간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되면서 M 스포츠만의 그 브레이크가 따로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는 좀 그냥 가성비로 선택을 했습니다. 가성비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차종을 사기 전에 경쟁 차종이 좀 있다면 혹시 어떤 차종이 좀? 저희도 많이 봤었고요. 네. 처음에는 이제 알아볼 때 GLB를 좀 많이 이제 봤었어요. 사실 저희는 애가 둘이고 가족이 4가족이다 보니까는 애가 있어서 좀 기존에는 그냥 소나타 하이브리드 차량이었는데 네. 아무래도 좀 패밀리카가 좀 필요하다 보니까는 GLB를 알아보다가 네. 이게 사람이라는 게 가격이 좀 더 높아지면 계속 이제 욕심이란 생기다 보니까는 GLB 보는데 GLB는 뭐가 많이 빠지는 거 이런 얘기들이 많고 좀 편이 좀 그렇게 호불호가 좀 크다 보니까 그러다가 벤츠를 계속 봐다가 이 클래스도 이제 좀 봤는데 뒷좌석이 너무 좁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운전을 하는데 뒷좌석에 앉았는데 너무 자리가 이제 좁아서 이거는 좀 뽀다구도 나고 실내도 굉장히 예쁘고 하지만 좀 그런 부분이 좀 걸려서 또 찾다가 사실 6GT까지는 보진 않았어요, 저는. 네. 가격대가 이제 좀 상당히 거의 이제 1억에 육박하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이 좀 걸려서 그게 보진 않았는데 쭉 가셔도 근데, 됩니다. 이게 이제 620 디젤 모델이다 보니까는 네. 좀 가격도 할인도 폭도 크고 그래서 할인폭이 좀 크다 보니까는 여차저차 하다 보면 계속 업그레이드 하다가 6GT로 보게 됐죠. 근데 매장을 갔었는데 사실 염두는 안 하고 5 시리즈도 타보고 했는데 뒷좌석 이런 게 많이 좁다 보니까 뒤에 딱 타보고 여기 전체를 타봤는데 공간감이 꽤 좋더라고요. 뒷좌석에 앉았는데 와 이거는 되게 안락함과 좀 뭔가 여유로움이 있는 그런 차. 그리고 트렁크를 딱 열었을 때
광활한 그 트렁크? 네. 제 차 전차가 이제 소나타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네. 트렁크에 대한 좀 불만이 좀 많았거든요. 어. 수납 공간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네. 거의 뭐 이제 어디 여행 갈 때 집 넣고 이런 거 테트리스 작업 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너무 힘들었어요. 넣었다 뺐다. 옛날에는 또 유모차도 있었는데 예. 지금 이제 6GT 바꾸고 나서는 뭐 이제 뒷좌석도 넓고 트렁크 공간도 넓다 보니까는 네. 꽤 만족스럽더라고요. 아, 그래서 6GT로?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저기 차량 금액이 좀 궁금한데요. 제가 이게 그 21년 LCI 모델인데 네. 아마 620D 디젤 럭셔리가 8천 예. 그 30만 원인가 8천 하여튼 초반 정도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 910만 원 정도 할인 받고 네. 저희 와이프 회사 이제 MOU 할인해서 2%가 추가 할인돼갖고 총 1,070만 원 할인 받아갖고 예. 시동레스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한 7,500만 원대 정도로 7,500만 구입했습니다. 원대. 예. 혹시 결제는 혹시 어떻게 하셨는지? 저희 그냥 그 현금으로 현금으로? 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소요 기간이랑 현재 키로수가 좀 궁금한데요. 키로수가 지금 보면은 한 6,000km 정도. 6,000km? 아, 7,700이네요. 7,700. 예, 7,700. 이게 21년식이고 혹시 몇 월식인 거죠? 출고가 혹시 언제쯤? 아, 12월입니다. 작년 12월. 아, 그러면은 20년. 한 8개월 정도?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 보험료가 좀 궁금한데요. 보험료, 이거 명의를 이제, 네. 와이프 명의를 해서, 네. 와이프가 약간의 살짝 긁어서 약간 있다 보니까는, 네. 그래서 한 120만 원 정도. 120만 원 정도? 네네. 알겠습니다. 자, 연료에 대한 질문인데, 예, 디젤이잖아요. 예. 가득 넣으면 혹시 어느 정도 들어가요? 얼마만큼? 가득 넣으면은 지금 이게 잔여가 176km 남았는데, 네. 거의 만땅 채우면은 700 후반 정도 나더라고요. 아, 700 후반이요? 예. 비용은요? 780km? 요새 좀 기름값이 올랐는데 많이 한 올랐어요. 8만 원대 8만 원대 정도? 정도면은 만땅 거의 채우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거 혹시 탱크 용량 혹시 아시나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유튜브가 아니다 보니. 네,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 연비가 좀 궁금한데요. 예. 자, 도심이나 고속 연비. 지금 네. 최근에 주위에서 저희가 좀 그 장거리를 많이 안 뛰다 보니까는 네. 그 연비가 좀 좋지는 않아요. 지금 보면은 주유하고 이제 209km 사서 13.7km. 오. 시내 그 와이퍼 좀 많이 쓰다 보니까는 네. 하원용, 등원용으로 네. 좀 많이 쓰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시내에서 한 13.7. 오. 근데 고속 주행 많이 하시는 분들은 네. 좀 더 연비 신경 쓰면 한 20km 정도 나오는 거 같고. 20km? 오. 예, 예.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고 보통 조금 이제 고속하고 뭐 시내하고 골고루 했을 때는 네. 한 16km대 정도 보통 나오는 것 같아요. 16km 정도? 예, 예. 오, 예. 그러니까 디젤에다가 16km 정도니까는 연비가 굉장히 훌륭하죠. 그렇죠. 제 전에 차가 소나타 하이브리드였는데 네. 연비가 보통 16km였거든요. 네. 그것도 하이브리드니까 좋잖아요. 네. 근데 이건 디젤이에요. 이건 디젤이다. 그러면은 보통 디젤 값이 가솔린보다는 200원 정도가 싸다 보니까 네. 훨씬 더 연비에 있어서는 좋죠. 이거 혹시 한 달 유지비, 유류비는 한 달에 얼마 정도 나가는 편이세요? 저희는 사실 뭐 출퇴근용도 아니고 패밀리카용인데 네. 그래서 뭐 좀 놀러 갈 때도 있겠지만은 네. 도시 뭐 그 등하원용을 쓰다 보니까 거의 한 번 8만 원 정도 주유하면은 네. 한 달 정도 그냥 충분히 씁니다. 그러면은 유지비는 그냥 한 싸요. 달에 그래서 거의 8만 원 거의 한 네. 7, 800km가 네. 만땅을 채우면 나오는데 그러네요. 한 달에 그렇게 거의 7, 800km면은 부산 정도 왕복을 할 수 있는 그 정도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거의 뭐 한 달에 8만 원 넣으면은 거의 더블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의 유지비는 8만 원이면 된다. 그렇지. 알겠습니다. 자, 이 차의 장점이 좀 있다면 혹시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장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네. 거의 수입차를 보면은 이 가격대에 보통 하는 것들이 이제 뭐 E클래스나 이런 것들인데 네. E클래스도 뭐 제가 그때 하여튼 정확히 뭐든 한데 보통 수입차들이 옵션들이 이제 빠지는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요 6GT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제일 낮은 등급이지만은 네. 모든 옵션을 다 갖췄어요. 어. 통풍 시트 안 되는 것도 굉장히 많고, 네. 근데 뭐 통풍 시트부터 이제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고, 메모리 시트부터 해갖고, 자동으로 트렁크 열리고 닫히고 뭐 이런 거부터, 그러니까 웬만한 그런 기능들이 없는 거 다른 차들
불허할 정도로 옵션은 풍부하다고 봅니다. 아, 뭐 썬루프도 다 기본으로 돼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운전자에 대한 편의 장비들이 좀 많아서, 예. 이쪽, 예. 예. 편의점이 많다. 예, 예를 들어 뭐 거의 사실 뭐 손을 이제 작동 같은 거를 많이 안 해도 네. 기본적으로 음성으로도 뭐 스포츠 모드로도 바꿀 수도 있고 버튼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반자율 주행이 되다 보니까는 네. 운전하기가 좀 많이 편해요. 운전 많이 편하다. 아무래도 반자율 주행도 이거 등급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앞에 차간 거리 조절, 차선 조절까지 이제 다 되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시내 같은 데는 아무래도 이제 신호등이 있다 보니까는 신호등은 감지를 못하는 거는 그거 빼고는 거의 완벽하게 그냥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면 그냥 차가 알아서 갑니다. 그냥 제가 설정하고 속도까지만 가고, 네. 앞에 차가 만약에 좀 느리게 간다? 그럼 그것도 이제 다 따라서 가고, 앞에 차가 멈추면 자동으로 멈추고요. 그래서 그냥 특히 좀 차가 많이 막힐 때 네. 그때 반자율 주행이 굉장히 좀 편해요. 그리고 이제 앞에 차간 거리도 다 조정할 수 있고. 네. 근데 단점은 이제 이렇게 손을 놔도 지가 알아서 가는데, 네. 한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깜빡깜빡 이제 거리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좀 조심하라고 이렇게 살짝 올렸다가 살짝 떴다 이렇게 네. 하는 좀 그런 사소한 번거로움 외에는 네. 뭐 이제 그 운전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앞에 이제 헤드업 네. 디스플레이에 굉장히 인포메이션이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현재 뭐 설정한 거리나 속도부터 네. 지도까지 같이 나오고,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위급상이 발생할 때 저도 몇 번 봤는데, 네. 갑자기 이제 앞차가 있는데 급브레이크를 해서 저희가 이게 속도가 있는데 부딪힐 것 같으면은 갑자기 알람이 이렇게 갑자기 확대해서 이렇게 켜져요. 여기 약간 조금 이렇게 경고음 같이 이렇게 네. 하면서,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좀 안전성도 잡아주고, 전에는 한번 갑자기 이제 도로에서 공사하는데 사람들이 일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뜨더라고요. 빨간색으로. 사람이. 그런 약간 안전장치나 이렇게 웬만하면 저기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보면은 지도도 나오고 그거 보고 가면서 가기 때문에 운전자 좀 초보분들은 여기 봤다 이거 보면 좀 위험하잖아요. 그쵸. 거의 그런 것들이 다 간편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편의 장비, 그리고 뭐 이게 좀 저는 처음에 그 BMW 같은 경우는 좀 그 단점이 이제 이 클래스나 벤츠를 보면은 좀 굉장히 좀 호화롭고 예쁘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이렇게 버튼들이 있어갖고 이렇게 촌스러워 보이나 이렇게 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버튼들이 이게 단축 번호거든요. 아이고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거를 누른다. 그럼 제가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를 받고 그러니까 즐겨찾기 같은 그런 즐겨찾기. 느낌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 이제 색상도 바뀌는 거고, 그런 이제 설정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것도 좀 해서 좀 직시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다 넘기고 해야 되는데, 좀 뭔가 인포메이션을 필요한 거는, 그러니까 핵심적인 거는 이렇게 단축 번호나 이렇게 좀 아날로그적인 그런 게 그 번트식으로 되어 있는데, 뭐 다른 그 밖에 이제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터치나 이렇게 다 사용할 수 있어서 좀 직관적인 건 직관적이고, 안에 넣을 거는 또 깔끔하게 넣었다. 이쪽으로. 자, 그리고 또 장점이 또 있나요? 다 말씀하셨네. 아니요, 굉장히 많은데. 제가 두서없이 말아보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내가 넓은 게 저는 일단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아무래도 뒷좌석 같은 건 제가 안 앉지만은 그 가족들이나 특히 이제 카시트가 있다 보니까 애들을 보통 이제 꺼내주고 해주는데, 조금만 제가 내리기도 이제 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근데 넓고 그러니까 굉장히 편하고, 가끔가다 저희 어머니나 누가 타실 때면 와이프가 이제 가운데 이제 낑겨 타는데, 보통 카시트 가운데 낑겨 타질 못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아마 5 시리즈보다도 옆에도 넓어요. 옆 공간도 좀 더 넓고, 휠베이스가 굉장히 넓다 보니까는 그런 좀 공간감도 굉장히 좋고, 트렁크 아까 넓은 것도 한몫하고요. 그리고 그 밖에 이제 뭐 프레임레스 도어 같은 것도 좀 이제 내릴 때 좀 뽀다고 나는 그런 장점도 있고, 저는 처음에 좀 딜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차를 인수해 올 때 그 약간 이제
딜러가 이제 주차를 했는데 되게 좁은 거죠. 네. 근데 보통 이제 나가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게 다 막혀버리기 때문에 네. 창문을 다 열더라고요. 열면 요것만 생기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쏙 빠져나가면 되게 편하다고. 오. 그리고 나중에 밖에서 창문을 또 닫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리모컨으로 닫을 수도 있고 문 옆에 있는 버튼으로 해서 이렇게 문을 또 닫을 수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은 뭐 다 자동으로 또 되는 것도 있고 어. 그런 것도 굉장히 좀 편하고 그리고 뭐 저는 이제 뭐 인테리어도 이제 아이보리 시트를 했는데 네. 되게 좀 화사해서 지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지만은 네. 낮에 이제 보면은 되게 좀 깔끔하고 되게 예뻐서 좀 그런 만족감도 굉장히 크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620D가고 뭐 630i, 640i가 있잖아요. 예. 근데 620D가 사실 뭐 마력수는 190마력에 토크는 40.8토크 정도 나오는데 네. 좀 뭔가 아무래도 더 높은 엔진보다는 좀 실키6 엔진보다 좀 낮을 수는 있지만은 네. 저속에서 그런 가속감이라든지 예. 좀 출력에서 보고 좀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아주 고속도로를 많이 가지 않고 네. 시내 위주나 고속도로에서도 저도 좀 밟긴 하거든요. 예. 근데 밟았을 때 그 가속감이라는 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나쁘지 않다. 그리고 네. 뭐 주행을 한번 살짝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예, 예. 예. 그리고 좀 아기자기한 좀 충격적인 그런 기능들도 좀 재밌는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혹시 그러니까 이제 네. 나름 이게 세단인데도 이제 스포일러도 살짝 이거 누르면은 네. 뒤에 이제 오. 스포일러도 살짝 올라가요. 네. 약간 좀 그런 스포츠카 같은 그런 간지도 있고 나름 또 그런 좀 사소한 재미도 좀 있어서 네. 예,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또 장점 또 있네. 다 말씀하셨네. 장점들. 일단은 글쎄 저거 전에 차가 좀 너무 비교가 크다 보니까는 그렇죠. 뭐 이제 키만 해도 네. 좀 키가 처음에는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오, 네, 네. 디스플레이 키인데 예. 디스플레이 키면 보통 그냥 아날로그 방식인데 이거는 다 그 뭐랄까 버튼인데. 예, 버튼으로 이렇게 해서 약간 멋있네. 차 그 뭐 상태라든지 문 잠금이라든지 네. 뭐 그런 기능들이나 몇 킬로 남았다는 거를 다 상태를 다 표시할 수 있고 네. 이것도 뭐 무선 충전이나 이런 좀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다른 차에서는 좀 볼 수 없는 그런 키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것도 되게 좀 어디 가서 이렇게 딱 나오면은 네. 간지도 좀 있어 보이고 그런 것도 있고 네. 주차할 때도 이거 뭐 차가 좁으면은 네. 키로도 이제 차를 뺐다 넣었다 네. 요런 것도 있는데 네. 사실은 잘은 쓰진 않는데 어.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하는 그런 기능들 네. 그런 좀 키에 대한 그런 장점도 있고 네. 또 있네. 근데 저도 처음에 이제 상담했을 때는 이제 딜러분은 안전성에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BMW가 안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차라 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출발할 때도 약간 아까 벨트가 살짝 조여주잖아요. 맞아요. 뭔가 그 사용자에게끔 BMW는 좀 안전해. 그러니까 이제 차를 시동을 걸고 출발할 때부터 그런 아늑함을 약간 느끼게 해주고 네. 뭔가 위급상에서는 이거를 감지를 미리 해서 좀 벨트를 꽉 잡아서 그 사고가 좀 덜 나게끔 해주는 그런 안전장치도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예전에 저도 이제 운전하다 보면은 네. 저기 차선을 변경할 때 백미러를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볼 때도 있죠. 그리고 뭔가 급하다 보면 할 때도 있는데 네. 저도 모르게 이제 꺾는데 이게 저기 끝에 보면 이렇게 안전 깜빡이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위험한 순간이 되니까 핸들을 자동으로 알아서 확 틀더라고요. 알아서. 그래서 와 이거 사고 날 뻔했는데 얘가 잡아주는구나. 그런 좀 안전성도 굉장히 크고 네. 또 뭐가 있을까? 굉장히 좀 많아가지고 예. 그리고 뭐 엔진 아까 뭐 연료 뭐 이런 것도 예. 다 뭐 훌륭하고 이거 이제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도 예. 나름 저는 예. 그 치맥도 그러니까 둘 다 같이 사용하긴 하는데 내장 그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좀 좋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 시인성도 괜찮고 이게 네. 실시간 도로 상황에 따라서 잘 그 반영을 해주고 그리고 이거 뭐 상태에 따라 이제 그 뭐 이런 트림이나 이런 그 활성 창이랄까 네. 이런 거를 이제 뭐
자기가 셀프로 이제 디스플레이를 원하는 거를 다 설정할 수가 있어갖고 네. 그런 좀 자기만의 그 색깔에 맞춰서 이제 디스플레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프로필이 있어요. 이거는 네. 차가 프로필이 있어서 그 저는 이제 와이프랑 저랑 예. 같이 운전을 하는데 네. 그 개인 설정이 따로 저장이 되는 거죠. 그게 키에 따라도 프로필을 설정할 수 있는데 네.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뭐 단축 번호를 1번 누르면은 누구한테 전화하고 2번 오, 누르면 예. 뭐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프로필마다 다 설정할 수 있어요. 오. 그 시트, 메모리 이런 거부터 네. 모든 차에 관한 설정을 네. 제 그 두 사람 뭐 세 사람 이렇게 프로필을 정하면은 그거에 맞춤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누가 타더라도 뭐 보통 이제 키로 인식을 하는데 네. 키가 두가 같이 있으면은 네.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만약에 여기서 설정해서 이제 누구를 오. 설정하면 뭐 이렇게 그런 원래 이제 저장돼 있던 메모리 기능들이 다시 불러와줘서 뭐 그냥 편안하게 사용할 그 차를 또 쓸 수가 있는 거죠. 또 있나요? 이거 시간을 다 채울 수 있으려나? 아, 예. 계속 얘기해야 되는 거죠, 이거? 아, 네. 뭐 이제 예. 장점이 혹시 또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시고. 예. 예. 장점이 또 있네. 그리고 일단은 승차감이 일단은 사실 이게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예. 승차감이 굉장히 좋아요. 아, 승차감이 좋다. 예. 그 뭐 저희가 이제 뒤에는 또 에어서스가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자꾸 이제 보통 사람들 얘기하는 건 승차감이 되게 좋고 특히 뒷좌석에 앉으면은 굉장히 편하다. 네. 뒷좌석도 약간 리클라이닝 기능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각도를 네. 살짝 조절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뭐 일단은 실내가 되게 조용하고 네. 좀 뭔가 지금 조금 공기압이 높아서 좀 통통거리는 거 있는데 네. 좀 안정된 그런 승차감과 핸들링 핸들링. 그리고 뭐더라 운전을 하면서 얘기하려니까 되게 쉽지 않아요. 예. 네네. 저희가 예전 차는 이제 현대차로 얘기하면 안 되구나.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예, 누군지 몰라요. 그 소나타. 네. 네. 그 차는 네. 한 140, 30 이상 밟아주면은 네. 차가 네. 좀 많이 힘들어했어요. 소리가 나서 네. 한 170 이상을 밟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차가 터질 것 같아서. 터질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고속으로 다니면 너 좀 빨리 달리고 있구나. 이거를 풍절음이나 네. 뭐 엔진이 있든 여기 사방에서 그런 거를 막 경고를 막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얘는 뭐 고속에서 저도 이제 뭐 이게 뭐 아직 장거리를 많이 안 뛰다 보니까는 네. 한 190까지는 밟아봤는데 네. 그래도 안정적으로 딱 잡아주고 그런 풍절음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좋다. 어떻게 보면 창문도 네. 지금 프레임 S 도어잖아요. 네. 저희 프레임 S 도어라는 거는 그런 틈 같은 거를 다 막아주기 때문에 딱 그 옆에서 나중에 보시면은 그런 좀 마찰음이 나지 않게끔 다 그 마감 처리가 돼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고속으로 달려도 차가 안정적이고 조용하다. 일단 뭐 승차감이 제일 중요하겠죠. 승차감이죠. 이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네. 자, 장점은 이제 끝이죠. 또 있나요? 일단 그 정도로 네네, 하고 네. 저희 다음 질문으로 오면 또 혹시 또 중간에 또 생각나시면은 좀 말씀을 좀 부탁을 좀 드리고 그럼 단점이요. 단점은 네. 근데 이거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단점은 수납 공간이 적다. 수납 공간이 적다. 아니면 단점이 정말 없어서 그게 단점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차주님이 느끼는 단점. 좀 저는 아까 그 수납 공간이 좀 적은 게 좀 사실이에요. 뭔가 이렇게 크다랗게 통 같은 그런 느낌이 없어서 좀 이제 그런 거 두기가 좀 어렵다? 예. 근데 뭐 여기 조금 숨은 공간에 뭐 담배나 지갑 같은 거 놓을 공간하고 보통 이런 데 핸드폰이나 뭐 키 같은 거나 이렇게 놓는데 조금 몇 개 집어넣다 보면은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그런 좀 수납 공간이 좀 애로사항이고 저희가 트렁크가 일반 차량하고 좀 다르게 트렁크가 보통 이렇게 뚜껑만을 탁 이렇게 열리잖아요. 저희는 이게 자동으로도 열리지만 자동으로 열리는데 이게 이렇게 완전 그게 그 통으로 이렇게 열리거든요. 그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어떤 마트라든지 어떤 주차장을 실내에 있는 주차장을 갔을 때 가끔 이렇게 스프링클러나 뭔가 좀 낮은 데 갔을 때 거기 찍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렁크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다행히.
근데 저희 그 처음에 몰랐을 때 와이프가 지인 집을 방문했는데 네. 거기 이제 주차장 높이가 낮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게 올라가서 거의 스프링클러에 찍혔어요. 아이고. 약간의. 그런 좀 위험성은 있다. 그런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또 있네, 단점이? 단점. 그 정도? 조금 이게 차체가 네. 7 시리즈 바디다 보니까 네. 커요. 네. 옆으로도 크고 앞으로도 음. 이제 길다 보니까는 조금 주차할 때 조금 그런 중형, 웬만한 중형보다 조금 더 주차하기가 좀 힘들다. 힘들다. 그런 단점이 있는데 네.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어라운드 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어서 이제 조금 도는데 좀 고생하겠지만은 그 네. 주차하는 거는 조금 힘들다. 조금 힘들다. 예, 예. 그렇게 뭐 크리티컬하진 않고. 끝인가요? 네. 그래서 단점이 참 어렵긴 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중간에 생각나시면은 예, 예. 네, 또 말씀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차량 가격이나 예. 차량 선택, 뭐 색상의 등급 여러 가지로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예. 혹시 후회되시는 부분이 좀 있으신지,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거 살 걸, 저는 원래 색상은 이제 약간 조금 블루 계열을 좀 택하려고 했었는데 네. 그거를 못한 게 좀 아쉽고 아무래도 BMW에서 수입하는 물량이나 네. 이거를 오더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랜덤으로 뭐 배정한 걸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네. 대부분 고안해서 이제 선택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걸 다 받으려면 대기 기간이 굉장히 긴 거죠. 네. 그래서 조금 약간 저는 블루 계열을 하고 싶었지만은 네. 요거는 좀 소피스테이 그레이의 아이보리 시트인데 네. 뭐 지나고 나니까 소피스 그레이도 굉장히 장점이 좀 많더라고요. 네. 좀 고급스러운 그런 좀 그렇죠. 중후한 맛도 있고 네. 세차가 좀 덜 해도 된다는 그런 장점도 좀 있고 네네. 그리고 아무래도 아이보리 시트다 보니까는 좀 굉장히 좀 밝아서 좀 뭔가 차에 타면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그리고 보통 이제 그 모카 시트나 블랙 시트를 많이 하는데 네.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저는 요새는 좀 아이보리 시트가 좀 단종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 좀 더 유니크한 그런 색상이 아닌가. 유니크 색상.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차 디자인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저는 BMW를 처음부터 고려한 건 아니었거든요. 네. 약간 이 키드니 그린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그러니까 디자인이 좀 더 벤츠가 좀 예쁘다. 벤츠가. 그런 생각이 원래 가지고 있다가 네. 여러 차종을 비교하고 끝에 그래도 6GT가 모든 면에서 훨씬 더 월등하고 가성비 면에서도 훌륭해서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계속 이게 저도 이제 원래 이제 차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차가 필요한 시기에 대해서 그때 이제 알아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계속 익숙해지니까는 디자인 훌륭하다. 예쁘다. 그리고 예전에 좀 그러니까 지금 페이스 리프트가 이제 작년 말에 된 거잖아요. 네.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굉장히 좀 디자인이 좀 많이 이제 많이는 조금 이제 변화가 됐는데 그 디자인이 굉장히 좀 만족스럽다. 조금 모던하고 세련된 그런 맛이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앞도 괜찮지만은 옆모습이 굉장히 좀 예뻐요. 옆모습이 이쁘다. 예. 왜냐면 뒤쪽이 이제 약간 쿠페형으로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는 네네네. 옆모습이 좀 잘 빠졌어요. 옆모습 잘 빠졌다. 오, 알겠습니다. 자, 차량 밸런스인데 요거는 아까 소나타랑 이제 비교를 직접 해주셔가지고 140을 밟았는데도 아주 안정적으로 간다. 아니 160 이상 160도? 밟아도 안정적이고 안정적이고. 좀 승차감이 좋고 조용하다. 조용하다. 알겠습니다. 자, 혹시 이 차도 뽑기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뽑기.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뽑기, 결함 이런 거에서는 거의 많이 없어요. 거의 많이 없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이게 따로 튜닝하신 게 좀 있다면은? 튜닝은 따로 한 건 없고요. 옆에 이제 그 전에 차를 셀프 세차하다 보니까 문콕이 하도 많아가지고 맞아. 옆에 이제 가디언 도어라고 문콕 방지 좀. 하나 좀 시공하는 정도.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시트 포지션인데 시트와 핸들과 악셀, 브레이크, 이 팔걸이 위치, 기어봉 위치까지 혹시 좀 어떠신 것 같으신지? 이거 장점 보면 이제 BMW에서 옆에 시트 조절 장치가 있는데 얘는 좀 밑에 있어요. 근데 얘는 머리 머리 바지라 그러나 뭐더라? 그거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이거. 예. 정말 그것도 올라가고
여기 뭐랄까 네. 허리 이제 네. 요추 지지대, 예. 그 요추 지지대 말고 옆에 이걸 감싸는 거 네. 스포츠 모드라면 이게 자동으로 감싸지거든요. 오. 약간 고속에서 뭔가 좀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느낌처럼 그것도 다 조절이 가능하고 그 이렇게 굽어졌다가 오. 그러니까 보통은 시트가 완전 같이 움직이잖아요. 예. 얘는 시트 윗부분도 다 나름. 각도가 조절이 돼요. 오. 그리고 요추 지지대도 당연히 위 그 뭐랄까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주고 해주는 거, 그래서 자기 허리 그 요추에 맞게 잡아주는 그런 기능도 네. 있고, 당연히 뭐 시트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그리고 앞에 여기 네. 그 허벅지 그 잡아주는 거, 이쪽도 시트가 다 움직이거든요. 네. 이게 완벽하게 움직이는데 오. 당연히 어떤 그 자기 신체에 맞게끔 다 조절이 세부적으로 가능하다 보니까 요것만 버튼만 잘 눌러주시면은 자기 그 원하는 그 시트 포지션에 맞게 다 할 수가 있어요. 조절할 수 있어요. 체형은 상관없다. 조절만 자기가 조절만 하면 저희 와이프는 좀 잘 못하더라고요. 기계치들은 좀 잘 못하는데 네. 어느 정도 조금만 기계나 이런 거만 조금 더 만지고 네. 관심만 있으면은 네. 어떤 뭐 이렇게 상태든 간에 잡아줄 수 있다. 잡아줄 수 있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요새 또 기어봉이 많이 없어지잖아요. 예. 근데 좀 저는 한 손으로 좀 운전을 좋아하다 보니까 예. 전에 그 놀러 갔을 때 렌트카를 빌렸는데 이제 투싼이었어요, 신형. 네. 근데 요새는 버튼식으로 나왔잖아요. 네.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저는 뭔가 이렇게 이게 팔을 이렇게 뭔가 그쵸. 너는 네. 그 거치하는 게 너무 익숙해지고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운전에 좀 안정감이 있는데 네. 없으면 뭔가 이렇게 바닥에 넣는다고 했을 때 이상한데 네. 이거는 좀 기어봉도 있어서 좀 이렇게 하기도 편안하고 네. 가끔 저도 이제 그 운전의 재미를 느낄 때 약간 기어봉이 네. 이게 또 수동으로도 조작이 또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왼쪽으로 탁 순간 꺾으면은 순간적으로 RPM이 확 올라가요. 오. 그럼 좀 뭔가 가속이 이제 그때부터는 확 올라가는 거죠. 약간 이제 스포츠 모드와 그거를 같이 함께 되면은 네. 좀 그런 운전의 그 펀 드라이빙도 좀 가능하고 딱 기어를 내렸다 올렸다 이것도 조절하면서 네. 좀 운전의 그런 재미도 좀 느낄 수가 있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시트 포지션은 매우 편하다는 거, 어떤 체형이 와도 다 편하다는 거, 장거리 가도 8시간, 10시간 그냥 운전을 해도 매우 편하다는 거. 아무래도 네. 그거는 확실합니다. 어떤 예전에 네. 대구를 한번 예전에 그 소나타를 가지고 한번 네. 그 출장이 있어서 네. 그날 왕복으로 갔다 왔었는데 네. 어땠어요? 집에 와 거의 이제 돌아올 때쯤에 밤에 이제 몸을 이렇게 하다가 네. 보니까 담이 걸렸어요. 담이 걸렸다? 예. 근데 네. 이거 장거리 운전을 해봤지만은 네.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승차감을 얘기하는구나. 장거리 운전을 해도 네. 그런 좀 운전에 좀 피로감이 적구나. 피로가 좋구나. 왜냐면 밑에서 이렇게 그렇죠. 짐 놓으면은 다 읽어버리면은 네. 진동을 제가 계속 받고 가잖아요. 네. 장거리를 특히 하면 고속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진동을 계속 느끼고 그거를 몇 시간 동안 운전을 한다고 하면은 네. 그게 없을 때랑 있을 때랑은 누적이 되면 그 차이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승차감이 좋다 보니까 그런 거는 좀 많이 알겠습니다. 피로감을 적게 해주죠. 피로감 적게 준다. 예. 자, 다음 질문은 핸들의 그립감인데 예. 혹시 이 그립감 어떠신가요? 그립감 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다는 거 얘기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네. 저기 혹시 사모님도 그립감 괜찮다고 예, 말씀하시죠? 와이프도 저는 네. 저희 아버지 옛날에 차랑 네. 그 직전에 이제 소나타를 가면서 네. 핸들이 되게 좋다 이렇게 느꼈는데 이거는 뭐 너무 편합니다. 너무 편하다. 이 차를 BMW 6GT를 운전하다가 이제 그 지금 소나타를 운전하면은 이게 뻑뻑했구나. 뻑뻑했구나. 그걸 이제 나중에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고속이나 스포츠 모드로 가면은 이제 핸들의 그 무게감을 조정이 돼요. 이제 고속이나 이럴 때는 이제 과도하게 꺾이지 말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이제 조절이 되고, 그리고 좀 두툼하면서 가죽의 그 질감도 굉장히 좋고. 무게감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컴포트와 스포츠와 스포츠 플러스 모드의 무게감, 핸들 무게감. 지금 핸들에 대해서는 이제 스포츠 모드, 지금 이제 스포츠 모드로 했고,
무게감은 저속에서는 비슷해요. 이제 저속. 고속으로 가게 되면은 네네. 이제 고속이고 예. 이제 가속을 하는 건데 이제 아까 예. 말씀드린 약간 이제 이 카메라가 예. 아, 예. 50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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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날 뻔했네. 예. 큰일 날 뻔했습니다. 순간에 그 예. 봉인을 10번 했습니다. 예. 그 무게감. 네. 무게감은 고속일 때는 좀 묵직한 느낌이 들고 네. 저속일 때는 좀 가볍습니다. 가볍다. 네. 그게 모두와 상관없이 그런 것 같고 여자분이 운전을 하셔도 충분히 문제는 없다. 그럼요.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핸들이 되게 가볍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가볍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 예. 이 저 운전석 쪽에 있는 버튼부 위치나 핸들에 있는 버튼부 위치, 산타페시아 쪽, 기어봉 쪽에 있는 예. 이 버튼부 위치들은 혹시 다 어떠신 것 같으신지 혹시 뭐 불편하신 게 혹시 좀 너무 있으신가요? 편합니다. 불편한 게 하나도 없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러면 요거 네. 여기서도 네. 사실 이게 좋은 점 예, 맞아요. 네. 상관없어요. 저희가 제스처 있는 건 아시죠? 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네. 집으로 그냥 예. 찍어져요. 네. 그리고 뭐 볼륨을 한다. 네. 여기로도 조절할 수 있고 여기 버튼으로도 볼륨 조절할 수 있고 네. 그냥 갑자기 핸들을 돌릴 때 이거 핸들이 옆에 있는 버튼을 못 눌러요. 네. 그냥 한 손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음량 조절이 다 되고 음악 딴 거 들을래? 네. 이렇게 하면은 넘어가고 뒤로 하면 이제 다시 백하고 여기 버튼으로도 다 조절이 되고 네. 뭐 거의 조작을 3웨이인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4웨이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음성도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딱히 이 버튼부 위치에 있어서는 크게 버튼 여기도 뭐 보통 요거 조절하는 거는 왼쪽은 네. 그 반자율 주행 관련된 거 속도 조절, 차간 거리 네. 그런 부분을 조절을 해주고 오른쪽은 이제 뭐 음악 같은 거는 여기 좀 메뉴가 또 나와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음악을 내가 보통 이제 고를 때는 넘기면서 네. 넘기면서 이제 네. 고르는데 여기서는 메뉴판에서 보면은 네. 곡들이 다 이렇게 또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아니면 뭐 전화 같은 거 기록도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다 그게 같이 연동이기 때문에 그냥 뭐 이런 걸로 다 조절하면은 되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전화나 음악을 고를 수 있습니다. 다 쉽게. 그러니까 거의 이런 좀 편의성들이 굉장히 좀 운전자를 위한 편의성이 굉장히 좋아요. 보통 딴 차들은 이렇게 누르고 뭐 하고 하는데 여기 가는 순간 좀 위험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거의 핸들 안에서 그런 부분을 다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불편한 건 없다. 그렇죠? 여기도 불편한 것도 없고. 여기는 수납 공간이 좀 적은 게 좀 불편하다. 수납 공간 적은 거. 버튼부 위치에 대해서 그런 건 없고 제일 많이 쓰는 버튼이 혹시 뭐 어떤 거세요? 제일 많이 쓰는 버튼이요? 네. 저희는 모두? 그 파킹 할 어라운드 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지하 주차장 같은 데 가는데 좀 좁은 그런 데가 있으면 이렇게 차체가 좀 넓다 보니까 네. 좀 저도 이제 긁힐까봐 좀 불안해서 요거 좀 파킹 버튼 옆에 있는 걸 하면 이제 주차를 좀 보조를 해줘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누르고 가면 이제 예. 지금은 좀 속도가 붙어서 전방을 보여주지만은 이게 좀 똑똑한 게 네. 그 약간 옆에 측면이나 이런 데가 좀 그 조절이 필요하다 하면 이게 즉각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오. 뭐 후면이나 이런 네. 것도 있고 뭐 좀 그래서 주차에 좀 어려우신 분들은 좀 이런 부분이 좀 유용하다. 유용하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지금 네. 뭐 이게 자동 주차도 뭐 가능하고요. 자동 주차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아까 승차감 서스펜션에 충분히 다 말씀을 좀 해주셨던 것 같고요. 매우 좋다라는 거, 에어소스가 들어가 있고. 네. 에어소스 참고로 2열에 에어소스가 들어있다고 2열. 하더라고요. 1열은 아니고. 네. 그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철 지나갈 때 아주 매우 좋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도 예, 맞습니다. 1열은 에어소스가 아니어도 예. 매우 만족하신다는 거, 부드럽다는 거. 자, 다음 질문 가속력이거든요. 예. 예, 혹시 이거 제로백 혹시 몇 초인 줄 아시나요? 지금 220D는 7.9초고요. 9초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게 혹시 최고 속도 혹시 몇 가지 밟아보셨나요? 좀 190까지만 밟아왔고 190, 아직 200 이상은 밟기에는
아니, 국내 도로에서는 그렇죠. 좀 밤이 아닌 이상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럼 기사. 190까지 밟았을 때 예. 안정성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안정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안정적이라서 190이면도 떨리는 게 없다. 예. 와. 상당히 안전적으로 가서 이게 이게 역시 이게 고속감에서 다르구나. 다르구나.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저기 제동력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제동력도 이게 M 스포츠 패키지부터 아마 그 네. M 브레이크가 들어가는데 네. 제가 듣기에도 그냥 그 M 브레이크가 네. M 브레이크가 아니라도 네. 그 제동력이 굉장히 좋다 오, 느꼈고 매우 좋다. 실제로도 제가 그 브레이크를 해봤을 때 네. 지금 제가 다른 차 쓰고 있는 다른 그 소나타 비교해도 확실히 제동력이 좋더라고요. 확실히 전에는 네. 앞차가 그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네네. 저도 그 브레이크를 끝까지 밟았는데 살짝 받았거든요. 오. 근데 이건 안 그럴 것 같아요. 이건 안 그럴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너링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코너링 또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다는 거. 근데 사실 네. 제가 뭐 고속에서 확 트는 습관은 아닌데 네네. 가끔가다 조금은 저도 그거를 느껴보기 위해서 이렇게 돌려봤거든요. 네. 근데 확실히 이렇게 쏠림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덜해요. 들은 것 같다. 예. 혹시 속도 몇이었나요? 그때는 기억이 전혀 잘 안 나는데 네. 한 150? 70점? 150에서 그거는 자살행위죠. 네, 농담이고요. 혹시 몇이었어요? 한 6, 70 정도, 6, 70 정도? 정도였던 것 같아요. 6, 70에도 아주 좋다는 거.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 아주 좋다고 하니까 이게 사기꾼 같지 않아요? 괜찮아요. 근데, 괜찮아요. 네. 근데 아까 전에도 얘기하다 보니까는 네. 단점 하나 또 예, 생각나는데 말씀해주세요. 네. 이게 제스처 인식을 해요. 네. 그래서 가끔 얘기하면서 이렇게 뭐 얘기하다 보면은 뭐가 이렇게 네. 이런 것들이 가끔 걸려요. 근데 아마 이게 설정에서 끌 수는 있는데 아. 그래서 나도 모르게 손가락이 이제 자꾸 접어요. 내가 잡게 된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어비 변속 타이밍은 좀 혹시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약간 이게 이제 8단 자동 변속이 되는데 굉장히 좀 저도 이제 이런 부분은 정확히 잘 모르지만은 기존 차랑 비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이제 예. 타본 차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네. 확실히 뭔가 그 빨리 변속을 좀 해줘요. 근데 약간의 저속에서는 약간 살짝 꿀렁임은 종종 조금 있긴 있더라고요. 약간 거기 컴포트 모드에 하면 스포츠 모드예요? 컴포트 모드에서도 좀 그러기도 하고 아마 스포츠. 예, 그것도 저도 조금 둔감해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스포츠 모드를 하게 되면 좀 그게 반응 속도가 좀 빠르다. 네. 근데 이제 뭐 미션에 대한 자세하게 그렇게 느낄 정도로 제가 이렇게 민감하지 않아서 저는 큰 문제 없이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약간의 저속에서 꿀렁거림은 있지만 예. 그래도 뭐 크게 뭐 그렇죠. 지금도 뭐 네. 꿀렁이거나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자, 엔진음. 엔진음은 제가 630i는 한번 시승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네. 처음 이제 그 차를 보고 620을 할까 630을 할까 했었는데 630은 확실히 좀 하는 그 실키6의 그 엔진음이 있는데 네. 요거는 조금 그 정도까지는 아니긴 해요. 디젤이고 근데 좀 조용한데 네. 좀 확 밝거나 그럴 때만 좀 이렇게 엔진음이 나는데 보통 평상시에는 엔진음이 크다 뭐 이런 거는 느끼지는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스포츠 모드에서 요거 이제 옆으로 수동 스포츠로 해야 되나? 네. 그거 할 때는 이제 확 올라가는 그런 맛은 있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시내라서 네네네.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예. 알겠습니다. 자, 혹시 스피커. 스피커는 이거는 좀 그 기본 스피커인데 글쎄 저는 뭐 엄청 좋다 나쁘다 뭐 그것까지는 민감하진 않아서 괜찮습니다. 괜찮다는 네네. 거. 자, 혹시 이거 보증기간 내외 혹시 뭐 수리 받으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아직 수리받은 적은 없습니다. 자, 받을 게 없더라고요. 그렇죠. 메인터넌스 정비성에 대해서 BMW에 대한 정비성에 대해서 혹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혹시 어떠신 것 같으신지? 저는 아직 정비를 받아본 적이 없고 그냥 그 엔진오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 보통 2, 3천 정도 되면은 길들이기가 끝나고 엔진오일 뭐 갈러 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 한 번이라서 뭐 그거 그냥 뭐 따로 예약 안 잡고 그거는 그냥 가니까는 당일날 이렇게 해주고 뭐 서비스 센터는 뭐 나쁘진 않았는데 보통 근데 그 나를 자꾸 크게 가는 거
이렇게 서비스를 잡으려면 몇 달 기다리는 분들도 좀 있어서 그런 걸 좀 불편하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자, 이 차의 고질병의 결함은 아까 크게 없는 것 같다. 그거는 있어요. 어떤 예전에 거요? 네. 저희도 그 동호회 분들 보면은 네. 그 이게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는데 그 연식에 따라서 다른 건지 네. 강원도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예, 들어봤어요. 그거는 좀 있다고 해서 한번 강원도병. 걸린 사람은 차가 약간 뭐가 그 바다 위를 계속 간다. 아, 바다 위로 간다. 내비게이션에 아, 그런 약간 고질병이 그런 게 하나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차는 없는 거죠? 아직은 저는 뭐 네. 그런 건 없어서 예. 이쪽인가요? 예, 이쪽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잡소리나 풍절음은 아까 다 말씀을 예, 좀 예. 해주신 것 같고, 네. 자, 그 다음에 커뮤니티 이슈는 아까 뭐 강원도병 정도? 이게 어디야? 맞습니다. 예. 네. 예. 커뮤니티 이슈는 강원도병. 혹시 차주님은 차 사기 전에 커뮤니티 많이 보셨을 거잖아요. 6GT. 네네. 혹시 어떤 거가 제일 궁금해 하셨어요? 뭐 어떤 거 제일 많이 저는 보셨어요? 사실 네. 그 6GT는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네. 이게 대부분 커뮤니티에 글이 많아요. 어떤 거요? 630i가 좋나요? 220D로 해야 되나요? 630D와 이 620. 얘기가 네. 가장 많을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차주님은 요걸로 620D로 하셨지만 네. 630이 또 눈에 뭐 보인다거나 혹시 그러시는 거 아니신가요? 일단은 사람들이 다 요새 디젤에 대해서는 아. 다들 이제 디젤 누가 요새 디젤에 가솔린은 해야지. 디젤 요새 사양세인데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하고 네. 그건 약간 좀 디젤에 대한 우려감? 네, 그런 것도 좀 있고 약간 그리고 디젤이 보통 이제 올해 한 몇 년 처음에는 뭐 조용한데 4, 5년 정도 이상 지나면은 이게 덜덜거린다. 네. 뭐 그런다. 얘기가 많아가지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사실 시동이 걸리는데 조용해요. 되게 조용해요. 그래서 보통 이게 디젤차 맞냐? 맞아요.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아서 왜냐면 제가 시승을 그 당시에 네. 못 해봤거든요. 보통 시승차가 630i밖에 없어서 네. 그거를 한번 느껴보고 싶었는데 뭐 딜러분도 정말 조용하다. 나쁘지 않다. 네. 저도 받을 때까지 계속 그거를 고민이었는데 막상 받아봐서 운영하다 보니까는 네. 그 디젤에 대한 그런 거부감도 전혀 없고 조용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가솔린인지 디젤인지 이거는 얘기하지 않은 이상 잘 모르는 건데 네. 그래서 디젤이 그런 디젤이지만 조용하다. 그리고 연비가 좋다. 그리고 출력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대신에 630은 또 BMW 실키6 네. 타봐야 되지. 이런 로망이 있는데 네. 그거는 좀 아쉽긴 하죠. 좀 저도 한번 네. 시승해서 좀 밟아봤는데 네. 하나는 좀 배기음도 운전의 맛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아쉬운 거죠 사실 그런 부분은. 근데 하지만은 네. 가격이 실제 네. 비교해 보면은 꽤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과 연비가 이제 뭐 거의 제 생각에 한 2배 정도 되겠죠. 네. 그게 한 9점 몇 킬로 나오고 얘는 한 13점 몇이지만 실제 네. 주행했을 때 한 10하고 한 16 정도 나온다고 하면 그 차이랑 가솔린과 디젤의 그 기름값 차이. 그쵸. 그러면 유지비는 거의 한 2배 정도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고급류로 아마 들어갈 텐데. 예. 이쪽.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차를 사시고 나서 주위 반응. 주위 반응 주위에서. 다들 깜짝 놀랐어. 너 왜 요거 샀냐? 다른 거 사지.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사실 그 첫날 그 차를 인수하고 그 오랜 친구랑 이제 만나러 갔어요. 예. 근데 사실 보통 차를 인수하면 집에 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약속 잡은 날이나 이렇게 있었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새 차를 몰고 저녁에 친구네 집에서 놀러 간 거예요. 네. 그리고 친구랑 얘기하다 근데 나 좀 차 사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샀어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나오죠. 안 날 수가 근데 없죠. 뭐 그냥 뭐 이렇게 뭐 약간 좀 패밀리 뭐 이렇게 해서 뭐 세단하고 좀 SUV 약간 그 중간에 그런 거야. 네. 그래서 이렇게 끌고 갔는데 친구가 보더니까 기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렇게 럭셔리한 걸 샀냐고. 이렇게 럭셔리한 샀냐? 예. 그래서 좀 약간 좀 기분이 좀 업된. 기분도 되고 그밖에 뭐 다른 주위 친구들도 이제 샀을 때는 거의 제 또래나 뭐 친구 기준에서는 거의 약간 좀 제일 좀 약간 탑을 찍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많이 좀 부러워하기도 하고 근데 뭐 친구끼리는 이렇게 좀 이게 회사에는 사실 이렇게
네, 그렇죠,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자, 혹시 이 차를 타시면서 좀 에피소드 같은 게 혹시 좀 있었다면? 에피소드 아까 물론 네. 사모님께서 아까 네. 차 뒤 트렁크 문 열다가 위에 네, 그것도 말씀해 주겠지만 네. 이거는 근데 네. 차랑 상관은 없는 거라서 예. 그냥 우습게 그냥 저희 아들이 또 하나 있어요. 예. 둘째가. 아이고 예. 고질적인 거. 예. 네. 아들 처음 이제 차를 샀으니까 저희도 타고 싶잖아요. 그렇죠. 아들을 태우려고 했는데 아들이 싫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어쩌지? 새 차를 샀는데 네. 차를 못 타네 아들 때문에. 네. 그때가 이제 거의 크리스마스 때였거든요. 네. 그냥 그래서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애한테 그때 크리스마스 선물을 산타 할아버지가 코로나 때문에 집으로 못 와. 그래서 차에다가 선물을 놓고 가셨대. 그래서 꼬셔갖고 이제 탑승한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이 분명 이 영상을 볼 텐데 예. 6GT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점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이것만큼 꼭 알아야 돼, 6GT에서. 거의 아까 뭐 보통 얘기하는 네. 단점을 찾을 수 없지만 그리고 이 가격대와 이 가격대에서 네. 찾을 수 있는 가장 가성비 좋은 네. 완벽한 패밀리카다. 완벽한 패밀리카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매 예정자분들한테 굳이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은 이게 네. 뭐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많잖아요. 뭐 630, 640까지도 이제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640은 근데 얘기 듣기로는 거의 물량이 없어서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고 네. 그 다음에 630i도 한 5,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620으로도 많이 오시는데 620으로 오시면은 아까 제가 한 그 처음에 고민 디젤인데 괜찮겠냐 그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20D도 나쁘지 않다. 620D도 나쁘지 않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차량 추천을 하고 저런 경우에는 추천하지 않는다 라고 하신다면은 이런 경우에는 유지를 추천한다. 유지요? 네. 6GT. 네. 이런 경우에는 이 6GT 추천을 하는데 저런 경우에는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6GT 하면 보통 그 아빠들의 드림카라고도 많이 얘기해요. 그만큼 이제 패밀리카라는 거죠. 그만큼 가족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가족이 있으면 짐도 많고 여유도 있어야 되고 안정감이 있고 안락해야 되고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따져서 아빠들의 드림카라고 하고 보통 패밀리카로 뭘 추천하면 6GT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5 시리즈, E 클래스 이런 거는 그 뒷좌석이나 이런 좀 작거나 뭐 트렁크가 작거나 그런 게 필요한데 요새 캠핑도 많이 다니잖아요. 실제로 제 아는 그 지인 중에서 그 GT 중에서 하셔서 캠핑을 많이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만큼 트렁크도 높고 차박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차박 요새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사실 뭐 카시트가 있어서 저희는 캠핑 잘 안 가서 근데 캠핑을 굉장히 많이들 가시고 차박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세단이 SUV가 아니고 근데 SUV는 뭐 당연히 트렁크도 넓고 짐도 많이 싣어도 좋지만 좀 승차감이라든지 그런 좀 또 승차감을 또 원하시는 분들 그래서 모든 그런 건 종합적으로 했을 때 6GT만큼의 그런 세단의 그런 가성비와 옵션과 크기와 그런 모든 퍼포먼스 그 목적들을 골고루 가지고 있는 차가 6GT인 거죠. 저도 그래서 여러 많이 고민하다가 6GT로 오게 된 게 그렇게 많이 고민을 해봤기 때문에 온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A7이 낫냐, 6GT가 낫냐. 근데 패밀리가 이제 가족이 애가 또 아이가 있다면은 6GT만큼 만족할 수 있는 답이 없다. 보냅니다. 근데 만약에 싱글이나 뭐 이렇게 커플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사실 뭐 펑카도 많고 좀 더 날렵하고 뭐 그런 예쁜 차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사실 뭐 6GT를 하셔도 되지만은 다른 대안이 좀 그래도 많은 거죠. 알겠습니다. 예. 자, 이 차의 매력 한 줄 평으로 굳이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네. 6GT의 매력 한 줄평. 완벽해요. 아, 완벽하다. 아, 자, 굳이 점수를 좀 매기자면 혹시 5점 만점 중에 혹시 몇 점을 좀 주실 수 있으신지? 저는 제 차라서 그런지 몰라도 5점을 주고 싶네요. 자, 5점 만점. 네. 다 단점이 없다는 거. 자, 그러면은 과거나 또는 지금 현재 기준에서 만약에 이 차가 없다는 가정하에 과연 이 차를 다시 사실 건지 아니면은 등급을 뭐 바꾼다거나 아니면 다른 차를 좀 사실 건지. 네. 아, 네. 저도 지금 저는 지금 차가 2대거든요. 네. 출퇴근용 차가 그 소나타 하이브리드가 있고 네. 지금 6GT인데 일단 저는 일단 목적성을 패밀리카로는 6GT를 안성맞춤을 했기 때문에 네. 뭐 개인적으로 욕심으로 나중에 차를 바꾼다고 하면은 출퇴근용으로 이제 다른 걸 하나 바꾸고 싶은 그런 거는 욕심이 좀 생기긴 했는데 네. 그거는 혼자 탈 때인 거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뭐 나중에 또 패밀리카를 또 구하면 다른 차 대안은 사실 크게 뭐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에서도 만약에 네. 차를 다시 산다고 해서 6GT. 과거로 가서 6GT라고 보면 될까요? 아 패밀리카는요. 패밀리카는. 패밀리카용으로는. 네, 요 네. 차량이 만약 없다는 가정하에는. 그렇죠. 그리고 등급은 뭐로 하실까요? 좀 더 여유가 되면은 네. 630이나 640 아이가 아, 이거 좋지 않을까. 디젤보다는 630 아니다. 이미 디젤을 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네. 지금 현재나 과거로 다시 돌아갔을 때 다시 산다고 한다면은 네. 사실 다시 또 과거로 돌아가면 620D인데 네. 만약 지금 현재라면요? 현재라면 지금 620D를 탔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욕심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역시 있죠. 그럼 당연히 그럼 등급을 올려야 되겠죠. 만약에 네. 올린다면 혹시 어떤 걸로 갈 것 같아요? 좀 630이나 640 630, 640? 여유가 되면 630, 640이 더 어, 펀드라이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펀드라이빙 약간 예, 가속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가속력?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제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고요. 예. 혹시 뭐 차량에 대해서 뭔가 좀 빠졌거나 더 하실 말씀 혹시 좀 있으신지? 네. 글쎄요. 네, 근데 다 너무 많은 걸 다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네네. 네. 그러면 끝.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예. 참 이게 아쉬운 게 지금 여기 시내를 돌다 보니까는 예. 살짝 가속감도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예. 그런 부분이 살짝 아쉽네요. 그런 건 좀 아쉽다. 네네. 하지만 차주님의 말씀으로는 다 전달된 것 같아요. 네네. 충분히 다 마음에 다 맞아서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뭔가 또 빠지셨다고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아니, 예. 지금 주차하고 깜깜한 데 오니까 네. 보이는 게 헤드라이트라서 예. 헤드라이트가 이게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도 일단은 LED가 굉장히 밝고 네. 이게 오토가 설정이 돼요. 이게 뭐냐면 이제 하이빔을 네. 깜깜한 시골 같은 데 가면 앞이 멀리 안 보이잖아요. 네. 하이빔을 켜주게 되는데 네. 옆에서 차가 온다? 알아서 자기가 꺼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이빔을 껐다가 오면 켰다가 껐다가 내가 수동으로 했는데 그냥 오토로 해놓으면은 그냥 세상 편합니다. 그냥 알아서 하이빔을 쏴주고 차가 오면은 알아서 이제 꺼주고 좀 밝다 싶으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꺼주고 네. 그런 기능도 있고 요새는 뭐 630인가 같은 신형부터는 레이저 빔이 들어가서 한 몇백 미터까지 이제 쫙 쏴주는 그런 기능이 또 옵션들이 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레이저는 없지만은 네. 그거 하시는 분들은 꽤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